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짐승의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병이 나서 이런 약 저런 약을 다 써보았지만 어머니의 병이 도무지 낫질 않았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약을 구해보려고 산으로 올라갔다. 산을 이리저리 헤매들 돌아다니다가 깊은 산 골짜기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 곳에서 까마귀 떼들이 울고 있었다. 아이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 소리는 저기 먹을 것이 있다, 저기 먹을 것이 있다 하는 말로 들렸다. 아이는 배도 고프고 해서 그곳으로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뜻밖에도 어떤 남자가 칼에 맞아 죽어 있었다. 아이는 깜짝 놀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한참을 뛰다가 해가 지고 땅거미가 들어서 어떤 집에 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더니 주인 여자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했다. 이 집에는 남자는 없고 여자 혼자만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 주인 여자는 무언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고 물었으니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장에 갔는데 올 때가 벌써 지났는데도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런다고 했다. 아이는 무슨 병이 생긴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까 산골짜기에서 본 칼에 만든 송장 이야기를 해주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어서 그 자리에 가보자고 말을 했다. 그래서 둘이 햇붓을 켜들고 그곳으로 가보았다. 여자는 죽은 사체를 한번 보더니 이것이 내 남편이다. 내가 죽여놓았구나 하고 오불주시면서 아이를 온님한테를 끌고 가서 온수를 갚아달라고 온청을 했다. 온님은 여자의 말만 듣고는 이 아이가 사람을 죽인 놈이니 죽여야 한다고 했다. 아이는 펄쩍 뛰면서 자기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며 다만 까마귀가 먹을 것이 있다고 하기에 가보았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온님은 아이가 까마귀 말을 듣고 가보았다는 것도 이상해서 정말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새끼 제비 한 마리를 제비집에서 꺼내어 도포 속 소매 안에 넣었다. 그랬더니 어미제비가 온님한테 와서 시끄럽게 지저귀고 있었다. 온님은 아이한테 저 제비가 어째서 저렇게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이는 제비 기저귀는 소리를 한참 듣고 나더니 온님한테 고기도 쓸모없고 가죽도 쓸모없고 털도 쓸모없는 어린 새끼를 무얼하러 잡아 넣었느냐. 사또님 어서 내주십시오. 사또님 어서 내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님은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정말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줄 알았다. 그러나 한 번 더 시험해보고 싶었다. 온님은 사는 집들 안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안에는 학들이 늘 소리를 치며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온님은 그 아이더러 저 학들이 무엇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을 했다. 아이가 가만히 들어보니 낚싯바늘 하나를 가지고 서로 제 것이라고 다투고 있었다. 아이가 그 말을 온님한테 했더니 온님은 사냥을 시켜서 그 큰 나무 위에 올라가 조사해보라고 말을 했다. 나무에 올라가던 사령은 한참 만에 낚싯바늘을 하나 가지고 나타났다. 온님은 이것을 보고 이 아이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그 낚싯바늘을 주며 나가라고 말을 했다. 아이는 거기서 나와 길을 갔다. 가다가 길가에 붙은 방을 보았다. 나라님의 딸이 10대째나 되는 다리를 잃었으니 그 다리를 찾아오는 사람은 나라님의 사위로 삼겠다는 방이었다. 아이는 자기가 그 다리를 찾아서 왕의 사위가 되어보겠다고 마음먹고 가다가 어떤 산골에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바위 밑에서 원숭이 3마리가 앉아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아이가 원숭이 옆에 가서 뭘 가지고 다투느냐고 물으니 원숭이 한 놈이 갓 하나를 내보이며 이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이며 짐승이며 사람이며 그 앞에서 다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 한 마리가 호미를 한 자리를 내보이며 이 호미는 죽은 사람의 등을 한번 긁으면 살아나는 호미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또 한 마리가 채찍 하나를 내보이며 이 채찍은 땅을 한번 치면 험한 산이나 깊은 물이 모두 평평한 길이 되어 채찍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서로 혼자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있었다. 아이는 원숭이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너희들이 아무리 다투어도 끝이 나지 않을 터이니 내가 가려주마. 내가 이 갓을 쓰고 양손에 채찍과 호미를 들고 있을 터이니 너희들은 뛰어서 저기 있는 소나무와 한 바퀴를 돌아와서 먼저 온 놈이 다 차지하거라 하고 말을 하였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은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이는 갓을 쓰고 호미와 채찍을 양손에 들고 원숭이들을 향해 뛰라고 소리를 쳤다. 원숭이들은 뛰어서 소나무를 한 바퀴 돌고 아이 있는 데로 왔다. 그런데 원숭이 셋은 똑같이 와서 서로 갓과 호미, 채찍을 다 가지라고 아이에게 밀치고 딱지고 말하였다. 그 바람에 아이의 고개가 까딱까딱해져서 원숭이 세 마리는 다 죽고 말았다. 아이는 이것을 보고 원숭이들이 불쌍해서 호미로 원숭이들의 등을 푹푹 긁어 주었더니 원숭이들이 다시 살아났다. 원숭이들은 죽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해줘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이런 것을 저희가 가지면 또 싸움밖에 할 수 없으니 도련님이 다 가지셔요 하고 말하려 했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뜻밖의 보물 세 가지나 얻게 되어 좋아라 하고 서울로 향해 갔다. 서울에 와서 임금이 계시는 대궐에 찾아가서는 임금님께서 공주의 다리를 찾아올 테니 정말 사위로 삼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임금은 찾아오기만 하면 사위로 삼겠는데 20일 안에 찾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을 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공주의 다리를 찾으러 길을 떠났다. 가다가 큰 연못에 이르러 고기를 낚을 셈으로 하간테서 얻은 낚시를 연못에 담갔다. 조금 있으니까 큰 잉어 한 마리가 걸렸다. 어찌나 큰 잉어인지 아이는 도로 물속에 넣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잉어는 사람으로 훌떡 변하더니 죽을 목숨을 살려주어서 고맙다며 몇 번이나 치하하고는 자기를 따라오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아이가 채찍으로 연못을 치니까 물은 없어지고 평평한 길이 생겨났다. 아이는 그 길을 따라서 가더니 용궁이 나타났다. 용궁에는 용왕이 나와서 아이를 맞아들이고 큰 상을 차려다가 놓고는 크게 장치를 베풀어 주었다. 잔치가 끝나자 용왕은 아이의 손을 잡고 내 딸이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아이는 원숭이한테 얻은 호미로 죽은 용왕의 딸의 등을 한번 푹 긁었더니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일어났다. 용왕이 이걸 보고 우리 딸을 살린 은인이라고 하며 매우 기뻐하면서 무엇이든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말을 했다. 아이는 10대짜나 되는 공주의 다리를 찾아달라고 말을 했다. 용왕은 그러라고 하며 다리가 많이 든 궤를 하나 갖다 주었다. 아이는 그 궤에서 다리 하나를 꺼내 들고는 용궁을 떠나 육지로 나왔다. 그런데 임금님은 약속한 20날이 지났다며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사방에다 풀어놓았다. 군사들은 아이를 보자마자 죽이려고 활을 쏘아댔다. 아이는 원숭이한테서 얻은 갓을 쓰고 고개를 까닥까닥 했다.
그러니까 화를 쏘던 군사들은 픽픽 다 쓰러지고 하나만 남았다. 살아남은 이 군사는 아이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었다. 아이는 그래 살려주마. 그리고 죽은 군사를 몰루 살려놓을 테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니 그 군사는 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 모두 도련님을 임금님이 계신 데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다. 아이가 곧 호미를 가지고 죽은 군사의 등을 북북 긁으니까 모두 살아났다. 군사들은 아이를 잘 모시고 임금한테로 갔다. 아이가 10대째나 되는 공주의 다리를 바치니까 임금님은 대단히 기뻐하며 아이를 사위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임금의 사위가 되고 어머니를 모셔다 병도 고치고 잘 살았다고 한다. 여기에 나오는 공주의 다리란 여자들의 머리숱이 많아 보이려고 덧 넣었던 땀머리라고 합니다.